네, 저는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병 교수님의 강연은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모범적인 전형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해석자들이 문제를 삼은 개념, 이 경우에는 경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핀 후 이 개념이 설사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도 타락에 의해 오염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회복이 필요하고 그 회복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요청합니다. 권오병 교수님의 제안은 기독교 윤리의 교육,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쟁의 완화, 조화로운 경쟁 분위기의 조성, 모범이 될 만한 기독교 공동체 구성 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학문 분야에서의 경쟁, 변혁론적 연구를 촉구하면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 전공자가 모인 기하견 학술대의 특성 때문인지 이번 발표에서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이나 ESG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 성과와 활동이 향후 기하견에서 더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범 답안의 특징은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읽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더하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논의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범 답안을 곡해해서 무제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저는 다음의 질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경쟁 불가피론, 경쟁 부족론, 경쟁 중립론 등 어떤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창의와 혁신이 자원의 희소성을 일부 극복하게 해서 글로벌 경쟁 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창의와 혁신을 가지고 이제 경쟁, 이게 바로 경쟁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글로벌 경쟁의 그 격화의 한 복판에 창의와 혁신을 놓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는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거나 조화로운 경쟁을 추구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과거에는 교회끼리 숫자 경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경쟁을 하더니 요즘은 세상을 향해서 숫자 대결, 힘 대결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관은 대안과 모범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교회의 왜곡된 경쟁에 대한 교수님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기독교인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공정 혹은 공평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때로는 이런 개념들이 불명확하거나 기계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자기 주장도 공정의 형식적인 개념에 기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문 운동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부드러웠는데 저의 논찬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무지와 미숙함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한철 교수님 패널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패널 토론자이신 호서대학교 기계공학과 권전태 교수님 나오셔서 전상국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서대 권정태입니다.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리 이제 정상국 교수님께서 기계공학과 교수이시고 이 발제를 할 만한 사람이 기계과 교수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얼떨결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많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정년이 한 6년 반 남아서 이제 정년 후에 창업을 할까 아이템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제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정상국 교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리 이제 논문을 읽어봤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계 분야나 전기 분야나 좀 스케일이 큰 분야는 이렇게 특정 아이템 가지고 기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상훈 교수님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기초 기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으셔서 지금 AI 시대에 딱 맞춤형으로 빛을 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진 것 같아요. 권오병 교수님이 앞에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고 그 창조 시대에 우리 타락 이전에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경쟁은 없었겠죠. 근데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남을 짓밟는, 그래야 내가 올라서는, 이러한 식의 나쁜 경쟁이 지금 자본주의를 이제 물들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페이팔, 전 페이팔의 창업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피터 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주로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이제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오늘 말씀하신 변형 모델, 창조적 경쟁 모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정상국 교수님이 그 사례를 보여주신 걸로 보거든요.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 뭐 한 10여 년 전에 블루오션인 말이 유행했었죠.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말고 남이 안 하는 것, 그걸 찾는 건데, 그 찾는 것은 사실 거의 그 우리 기술 중심의 그 창업 분야에서는 사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속성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원칙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그 경쟁업체 창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기독교적 세계관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리면에 물방울이 있으면 큰 것은 와이프로 닦으면 되지만 작은 것은 아주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을 잘 떨어지는 걸로 코팅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이즈가 제한이 되고, 아주 작은 건 안 떨어지죠. 거기에 전자기장을 걸어서 전자기 힘으로 이제 굴려 떨어뜨리는 그런 건데요. 사실 기계공학이나 물리학에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그걸 사업화하기까지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질문 또는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이걸 기술 사업화하고 창업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기술적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펀딩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병국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정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독교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창업을 하고 펀딩도 하고 기술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하는 어떤 기독교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이 자리에서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CBMC라든가 이런 기독교 실업인 연대들이 많이 각곳에 있거든요. 있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창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 연대가 통합적으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펀딩을 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잖아요. 벤처 기업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넘기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아도 펀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펀딩을 주는 사람이 만약에 좀 나쁜 사람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속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의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창조적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실천적 단계로 아주 작은 사이즈라도 창업을 가르치고 펀딩도 해주고 경영도 좀 도와주고 하는 어떤 작은 공동체 실천 운동 같은 게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덕태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프로시딩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픈 카카오 채팅방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서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현장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0분부터 소장학자 그 패널 토의가 준비를 해야 돼서요. 많은 선생님들의 이제 질문은 받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간결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선택해서 발표자분, 토론자분께 다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하철 교수님의 그 패널 토의에 대해서 권오봉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하고 토론자분 나오셔가지고요 여기 함께 앉아 주시죠. 네, 그러면 짧게 아까 우리 손하철 교수님 귀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미리 질문을 주셔가지고 하루 정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성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논문 쓰면서 논문이 400편이 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제도권 경영학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도권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다작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400편의 논문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경쟁 불가피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제 그런 창의와 혁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대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자그마한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 성찰 속에서 이제 변형론자로서 경영학 나머지의 인생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와 혁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력과 혁신력은 하나님께 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매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역이시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말 창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매우 혁신적인 생각들과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 가르치셨습니다. 진정 창의력과 혁신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공유된 속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창의와 혁신도 마찬가지로 경쟁과 같이 타락된 어떤 그런 왜곡된 모습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에도 어떤 이런 공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공정한 경쟁, 물론 공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공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조화로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물론 공정성은 조화로움이라는 것에 속하는 하나의 그 내부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 차원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 서로 같은 상태, 그게 공정한 상태이거든요. 적게 일하는 자는 적게 받는 것이고 많이 일하는 자는 많이 받는 그런 상태를 공정한 상태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도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는 그 공정에 이르지 못하는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상태에 이룰 수 없는 상황을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지만 우리는 공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30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지난 30년의 노력은 정말 위대한 노력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고 특히 우리 손봉호 교수님과 같은 걸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본이자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30년 말씀하셨지만 이런 노력은 저는 300년이 가야지만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단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긴 호흡으로 그러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찰을 한다면 이제는 좀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강론으로 가야 될 것이다. 나사가요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매우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그 문제점들을 정말 많이 나열하고요. 정말 컴플리트하게 나열하고 우리의 상태를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갭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게 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그 최종의 비전의 모습이 있을지인데 그것을 정말 세세하게 잘 분석을 해서 현재 우리가 30년 동안 이루어온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의 그 갭들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우리 또 손하천 교수님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어쩌면 나사가 40, 50년 한 것처럼 어쩌면 더 많이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컨셉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싸움, 세계관 싸움은 다시 말하면 컨셉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진정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교회와 함께 운동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또 다른 30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계관의 싸움은 컨셉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정태 교수님 패널 토론에 대해서 발표하신 정상국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권오병 교수님이 미리 질문을 받고 5장을 답변을 써오신 걸 보고 옆에서 머리가 하얘졌는데 즉흥적으로 저도 한번 진솔하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투자가 어렵고 저도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첫 번째 투자가 사실 이제 시드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20분 만에 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가 한번 왔었고요. 저는 투자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미팅을 갔는데 발표라고 해서 20분 발표했는데 뭐 얘기하더니 그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는 되게 감사하게 그냥 처음에는 큰 그런 어려움이 없이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국가은행이나 이런 뭐 IBK 기업은행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좀 감사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와 이런 것들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웠었던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50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51이니까 거의 한 30년 한화 기술을 가지고 쭉 했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거는 내가 한 그 기술 개발하고 뭐 잘 평가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학생들 가르치고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투자나 이런 쪽도 몰랐을 뿐더러 재무나 그리고 어떤 사람 관계가 되게 좁았습니다. 근데 회사를 하고 어떤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맞닥뜨렸던 현실은 본인이 경영의 신이다라는 분을 한 15분을 만났고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의 그 또 집사님이었었고,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뭐 그 산업은행,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대기업 뭐 삼성에서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한 10대 개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받았는데, 저는 이제 느끼기에 이제 오늘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근데 왜 난 단 한 건도 크리스찬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크리스찬 재정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어떤 그런 크리스찬의 이런 네트워크도 없었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런 이제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사회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한 번도 그쪽에 다 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네 그 기술 괜찮고 회사 괜찮으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그 폼대로 한번 발전해봐라는 것들을 한 몇 년, 1년에서 몇 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나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의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도 있고 국가의 공무원 그쪽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기독교 정신에 대한 그런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컨설팅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은 제가 괜찮고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근데 이게 그 회사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일 큰 게 이제 처음에는 투자도 대표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때문에 투자를 해주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향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어찌 보면 경영자로서 외로울 수 있는데 어떤 그 방향성을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그 신앙으로 무장이 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좀 잘 많은 내 마음에 좀 위안과 그런 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권태진 교수님이 이제 대신 얘기를 해주신 바도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좀 네트워크가 좀 잘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회사의 방향성을 잡는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호근 교수님의 어떤 경쟁의 회복의 관점에 있어서도 서로 상통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 카톡방에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선생님이 오셨고요. 40분부터 이제 소장학자 이제 발표하고 패널 토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한 분만 지금 시간 관계상 패널 토의를 그 질문을 받고 발표자나 토론해준 선생님의 그 답변을 들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꼭 그 질문을 해야지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선생님 손 들으셔서 한 1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다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혹시 지금 그 발표하신 선생님하고 토론하신 선생님 가운데 좀 상호간에 뭐 질문이나 추가 답변해 주실 선생님 있으신가요? 예. 우리 명지대 정상국 교수님의 제가 이제 두 가지 여쭤봤는데, 투자에 대한 거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와서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위 적정 기술이라고, 아프리카의 기술 자체는 최첨단은 아니지만 비교적 쉬운 기술이지만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해서 물을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적정 기술을 하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현대나 삼성이 도와줄 리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주 부합한 일인데 이런 것은 기독교적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할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워낙 좋은 기술력으로 현재까지 아주 잘 달려오셨고, 그러나 또 앞으로 또 이제 경영을 하시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지만 하여튼 그 일반적인 기독교 과학기술인이 창업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연대와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정상국 교수님. 저는 100% 공감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제가 교회에서 잘 알고, 근데 잘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교회에서만 알고 식사 몇 번 했는데 제가 그분의 내면을 아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개개인이 아닌 그 우리 신앙의 그런 네트워크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좋은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고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성찰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유혹이 오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유혹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좀 손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회의가 끝나고 우리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숭실대에 석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대표님 그 생각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아요. 그 이제 주변에 그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런 것들로 내가 좀 더 하거나 그랬으면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이유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떤 시스템은 없지만 그 대표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꼭 좋지 않은 기업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크게 막 이렇게 돈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은 돈이지만 이제 그런 펀드나 이런 것들로 하고 그러면 다른 큰 투자사들의 투자 유치를 동반으로 유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네트워킹 만들고 하는 그럴 필요성이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국 교수님 크리스찬 연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소장학자 분들에게 좀 그 시간을 넘겨둬야 될 시간이라서 그 질문을 화두처럼 좀 그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와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화두로 던지겠습니다. 조화로운 경쟁의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민하신다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는 시간이든 오늘 저녁 만찬 시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권오병 교수님, 정상국 교수님, 그다음에 패널 토의로 참여해 주신 손하철 교수님과 권정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